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보게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좀 보게 시키면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호감도가 진짜 수직 상승하거든요, 여자들의 경우에도. 왜냐면 그만큼 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양 있는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관심사가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밖에 없어요. 참고로 MBTI는 INTP입니다. 모임 같은 곳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행 얘기나 애완동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만 됩니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관심사를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실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가벼우면서 즐거운 대화에 못 끼는 저도 싫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INTP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INTP를 보면서 왕따새끼들이다, 사회 부적응자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좀 자존감이 높은 INTP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냥 저도 친구가 잘 없어요. 친구가 잘 없는데 저는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다. 내가 저 빡대가 새끼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섞기가 싫은 거야. 그게 INTP 종특입니다. INTP 종특이 사람들을 되게 아유 저런 우매한 대중들 같으니, 지도 대중이면서 나도 대중인데 아유 저런 우매한 것들 저딴 얘기나 하고 있고 아유 막 이러면서 지가 남들을 왕따시킨다고 착각해. 현실은 근데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건 맞아.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INTP, 그러니까 참고로 INTP인데 본인이 남들이 어울려주지 않아서 뭔가 자꾸 힘이 빠지고 남들이랑 어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분은 MBTI 검사 잘못하신 거예요. INTP 아닙니다. INTP면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이라든지 무슨 여행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새끼들이 나한테 말 안 걸어주는 거에 감사해요. 이분은 약간 ENTP 같아요. INTP들은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고민 사연을 올리지 않아요. 본인의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음식 얘기라든지 여행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말 거는 게 오히려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INTP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20대 때의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대 때 만난 친구들보다 성인이 돼서 만난 친구들이 더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0대 때는 내가 반배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반배정을 그냥 랜덤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20대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뭐 INTP라고 하실까 뭐 우주에 관심 많고 뭐 철학에 관심 많고 이러면은 그런 집단에 가입을 하세요. 동호회라든지 카페 활동이라든지 그거 가입을 하셔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교류하세요. 거기서 친구도 만드시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철학 얘기 좋아하고 무슨 우주 얘기 좋아하는 INTP들을 이렇게 그런 모임에서 딱 해가지고 만나잖아요. 저도 INTP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 거야. 별로 막 딱히 막 그렇게 움찔할 거야. 거기서 이제 자신의 거울을 보게 되는 거지. 자꾸 나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이상한 얘기에 막 몰두를 하고 자꾸 지엽적인 거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이 새끼들. 제가 지난주에 인싸 아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INTP들끼리 모이면 그게 제일 그지 같아. 분명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뉘앙스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서 팩트 체크를 해. 개 미친놈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친구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요즘 얼마나 좋아요. 모임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진짜 우주 얘기하고 싶고 과학 얘기하고 싶고 철학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하세요. 근데 그런 모임 막상 가입해가지고 정모 같은 거 해보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행에 관한 거를 찾아보고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지만 사회성을 기르면 개쩔어지는 MBTI라고 하셨는데, 이게 모든 I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I 성향 중에 사회성을 기르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명에서 하는 생각도 차있고 이제 외향적으로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NTP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이유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INTP예요. 그냥 내가 쟤랑 왜 어울려야 되지? 내가 쟤랑 말도 안 통하는데 굳이 내가 왜 노력을 해서 저런 열등한 인간과 내가 말을 섞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면서 여기 안경 보통 이렇게 올리죠. 안경 이렇게 잡고 내가 저런 인간들이랑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저는 23살 모태솔로 남성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연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씩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심한 INTJ 성향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꾸 INT 성향인 분들이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시지?
무슨 간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상대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리성님은 진심 어린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하라고 하실 테지만 그건 특정 기간에 있는 별로 아닌 상대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몰입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뻐서 관심이 가거나 성적인 요소를 사랑으로 혼동해서 위장된 감정이 있을지언정 작정하고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휴 진짜 글만 읽어도 정말 INTJ스럽네요. 계속 읽을게요 일단. 어느 정도 진지하게 상대를 좋아할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연애 대상, 사랑하는 대상, 결혼 대상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높은 확률로 이별은 결국 할 거라는 것도 알고 끝이 보이는데 관계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도 생각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첫 단추부터 이상하니까 이성적인 만남이 어렵습니다. 이성 감정 임계치가 높은 건지 잘못 생각을 하는 건지 이 회의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휴 일단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저도 이거 느껴봤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레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런 분들은 본인의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23살 모태솔로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본인이 정말 눈이 높고 빨리 질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질릴 만한 여자가 아닌 정말 개념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여자가 본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본인이 높은 확률로 마음이 식을 것 같은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본인한테 애매한 여자들밖에 꼬일 수 있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매한 레벨밖에 자기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개발하세요. 그러면 23살에 본인의 마음을 뛰게 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치면은 그런 마음이 뛰게 할 정도의 레벨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레벨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냥 보통 주변에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한 두세 번 보면은 외모적인 단점도 보이고 개념도 어느 정도 차 있는 여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을 높이세요. 안 질릴 만한 여자 많습니다, 세상에. 본인이 그런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레벨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주변에 그런 여자들도 없고 주변에 그냥 팩트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야. 본인 주변에는 몇 번 만나면 질릴 정도의 수준의 여자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여현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는 건데 레벨을 올리세요. 레벨을 올리면은 오래오래 만나도 안 질릴 만한 여자가 본인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이 질문을 올리신 것만 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엄청 없는 타입일 거라는 게 보여요. 재미가 엄청 없는 타입일 거라는 게 보이고 별로 사회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글을 써보게 시키는 겁니다. 그냥 글을 좀 써보게 시키면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이 사람의 뭐 융통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글을 잘 쓰면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지만 찐따 같은 애가 히코모리 같은 애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호감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냥 얼굴도 훈훈하게 생기고 막 되게 인싸 같은 남자가 보니까 글까지 잘 써. 그럼 호감도가 진짜 수직 상승하거든요, 여자들의 경우에도. 왜냐면 그만큼 글에서 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글만 봐도 자기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모태솔로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모태솔로인데 지금 이성을 본인이 평가를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ENTP 여자입니다. 지난 라이브에서 NTP 여자들이 마탱이간 맑은 눈의 광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 성격을 숨기고 연애하고 썸 타다가 좀 편하게 행동하면 진척이 없이 망했고 마음에 안 드는 찌질한 이성들만 꼬여서 ENTP 성향 중 어떤 부분이 남자가 볼 때 비호감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문제를 ENTP 성향 하나로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바뀐다고 쉽게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보고 싶어서요. 리섭님의 진솔한 팩폭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영상에 그런 고정 댓글을 달았었어요. ENTP 여자들 중에 맑은 눈의 광인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서 고정 댓글에 ENTP 여자들이 보통 예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쁜 여자가 많아요, ENTP 여자들 중에. 그래서 이것도 이전 질문이랑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ENTP 여자라서 마음에 안 드는 치질한 이성들만 꼬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레벨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올리실 때는 본인의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성격을 숨기고 연애하고 썸 타다가 ENTP 여자들이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자기가 잘 꾸미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지능 높은 ENTP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 입장에서 그다지 막 이렇게 거르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찌질한 이성들만 꼬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 레벨을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든 뭐 애티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섭님. 21살 남자입니다. 대학 입시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리섭님이 말한 친구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심이 아니라 그냥 열등감이면 나를 위해서 손절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랑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까봐 쉽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리섭님이 최근 영상에서 말하신 이 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등감이 느껴지면 모두 손절을 쳐야 될까요? 열심히 사는데도 열등감이 느껴져서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고
이거는 손절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거리를 두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왜 자꾸 누구랑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개발할 때는 혼자 하세요. 혼자. 왜 이렇게 자꾸 누구랑 어울려가지고 막 자꾸 수다를 떨려고 그러고 뭘 얼마나 무슨 얘기를, 특히 21살 남자일 때는 뭐 아무리 잘난 친구들 만나봤자 뭐 딱히 막 그렇게 생산적인 얘기 없어요.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해도 혼자서 독서 공방하면서 하는 거고, 사업 준비를 해도 혼자서 하는 거고, 그냥 나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당분간 연락 안 할 거다, 나 핸드폰 없애버릴 거다 라고 하고 그냥 본인 일에 몰두를 하세요. 굳이 막 손절치고 굳이 같은 애들이랑 뭐 어울려야 된다니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SNS를 삭제하라는 솔루션이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차라리 SNS를 삭제를 해버려라 라는 솔루션을 많이 주잖아요 요즘에.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굳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SNS를 볼 필요가 없고, SNS를 시작할 거라면 내가 호캉스를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SNS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SNS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SNS를 하는 거는 막 딱히 막 그렇게 무시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괜히 SNS를 보면서 막 불행해지고 남들이랑 비교를 하고 막 이러면서 무리를 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무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 나는 인스타그램을 다시 하겠다는 마인드로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것처럼 성공하고 나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내가 급에 맞는 사람들이랑 놀면서 자존감을 채워야 된다. 자존감은 그렇게 해서 채우는 거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독서 공부하세요. 세이노의 가르침의 책에 의하면 여자는 비교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리성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아직 읽지를 못해가지고 또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교의 동물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불행한 이유 자체가 다 남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뭐 이게 조금만 여혐기 집어넣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또 여자들이 하도 그렇게 막 인스타그램을 하고 호캉스를 다녀야 되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남자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덩달아서 씀씀이가 해퍼지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남 탓을 할 게 없죠. 남자들도 이제 찌질하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짓을 해도 뭐라고 하질 못하고 그냥 맞춰가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비교 의식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이거는 저만의 가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서로 막 불행해지고 막 이러는 게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가 그게 유독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의 이유를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덩이가 너무 좁아. 땅덩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애초에 남들이랑 고립된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만 해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한두 시간 걸리는 게 그냥 기본이래요, 기본. 그리고 여자친구랑 연애를 할 때도 차 타고 한 2시간 걸리면 그냥 뭐 적당한 거리네 막 이런다는 거야. 우리는 차 타고 2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여자친구랑 만난다고 하면은 와 진짜 롱디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땅덩이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제 요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어. 그래서 남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막 옆집 다닥다닥 무슨 닭장처럼 붙어있다 보니까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게 되고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남의 눈을 다른 나라들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주의도 되게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대부분. 특히 요즘 젊은 20대들 막 고민 상담 같은 거 들어보면 다 그냥 뭐 친구들 사이에서 잠깐 배제가 됐는데 그거를 못 참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배제되면은 너무나도 불안함을 느끼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라 자체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만일 나중에 사랑하는 자식이 생긴다면 사랑하는데 누구누구야 이 드라마만큼은 꼭 봐라 라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드라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저는 꽃보다 남자입니다. 꽃보다 남자 요즘 20대들은 모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드라마가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면은 싫어요. 드라마에서 막 교훈을 주려고 하고 무슨 막 권선징악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런 거 나는 싫어. 조금 이렇게 타임 루프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는 막 비주류 드라마도 막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옛날에 닥터 진이라고 있었거든요. 송승헌 나오는 드라마.
홍승헌이 현대 의사인데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막 의학을 펼치는 거야. 그것도 나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거 뭐야, 옛날에 옥탑방 왕세자라고 미키유천 나오는 거예요. 미키유천이 조선시대 왕이었는데 현대시대로 와가지고 요구르트를 먹더니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요구르트 이러면서 나 진짜 나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약간 드라마 취향은 좀 달라요. 저희 와이프는 되게 스릴러, 수사물 막 이렇게 진지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뭔가 드라마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 싶지 않아요. 저는 되게 유치하고 진짜 막 오글거리는 것도 좋아해요. 저 약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옛날에 귀연이 소설이라고, 옛날에 제 나이 때 되게 인터넷 소설이라고 되게 유치한 소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을 했었는데 여자애들이 학교에서 그걸 하도 보길래 뭐 이딴 걸 보냐 하다가 내가 점심시간 할 게 없어서 야 한번 줘봐 하면서 그걸 봤단 말이야. 나 진짜 그날 눈물 콧물 다 뺐잖아 진짜. 야 왜 이렇게 글을 잘 써 귀연이. 야 귀연이 성균관대 어디 국문학과 특채로 왔다니 나 그거 인정. 진짜 그거 와 개슬퍼. 막 늑대이요 막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막 한켠으로 오씨 막 이러면서 그거에 영향을 약간 받은 것 같아.